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가 넘치는 방송 이보규 TV의 이보규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비책이 없을까? 결국 사람이 문제다. 만남과 인연이 결국 사람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3,500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우한폐렴 이랬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우한이라는 지병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지난 후에는 코로나19로 해달라. 근데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대구 코로나 이랬다가 온통 난리 치는 거를 한번 겪었는데 이름은 자기가 지어가지고 남에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보규.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가지고 나에게 이름을 줬고 이름은 나의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라라는 이름이 이 코리아라는 이름과 리듬이 비슷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7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오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문제인데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우한에서 귀국한 한 사람의 중국인, 한 사람의 그 중국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줄을 갖고 왔잖아요. 바이러스를. 그런데 세종대왕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다 역사 인물 가운데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이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물론 이방원 태종대왕한테서 태어났지요. 태종대왕은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태어났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임금이 된 후에 집현전에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같은 훌륭한 걸출한 학자들이 없었다면 한글 만드는 것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장영실이라는 걸출한 과학자를 세종대왕이 만나지 않았다면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 아무 노력했지만은 지금처럼 탄란한 빛을 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을 만들어서 히틀러가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요. 그게요. 히틀러가 잘할 때 열등감에 의해서 유태인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러시아와 같이 협약을 맺고 이제 거기를 막아놓고는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고 뭐 영국과 불란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일으켰는데 그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반하는 바람에 600만 명이 결국 어떤 이유든 간에 살해당했잖아요. 나쁜 거죠. 세균 하나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튼 평강공주는 바보온달 장군을 장주를 만들었고 주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생긴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배출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도시였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뉴스 보니까요, 거리가 썰렁하더라고요. 버스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철도 텅 비어 다닌대요.
이것이 대구 같은 현상이 대구만으로서 끝나기 수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그럼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인데 교회와 성당이 대부분 예배를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왔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당이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임대업자가 건물을 가게가 나가면 들어온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사잖아요. 근데 2월달 3월달 가게가 다 취소됐습니다. 개점 휴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70년대 초 제가 서울시청 행정과에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에 서울시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작은하고 무허가 건물이 고지대에 들어가거든요. 청계천 변이로 고지대로 뭐 봉천동으로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 해서 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5개 포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착출돼가지고 실무자로 착출돼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자주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완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는데 딱 부러지게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나 모두가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없애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동의 무허가 건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쫑긋해가지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나한테 시선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부시장님, 무허가 건물이 생긴 것은 허가 건물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건축 허가 제도를 없애면 자연히 무허가라는 건물도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이게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애교로 묻고 끝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우스갯소리였는데 그게 지금 내가 생각이 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지금 현재 3,500명의 소위 말하면 확진자들이 다 어떻게 옮겼느냐? 사람을 통해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자를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첫째 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또 내일 만날 사람이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만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사람을 바이러스가 활동을 정지할 때까지 솔로몬의 말처럼 다 지나가리라 지나갈 때까지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생각에서 왔잖아요. 생각은 뭐냐? 지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이 옳으냐를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옳지 않다면 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더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어차피 사람들은 누구나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개인 건강을 다짐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설사 접근하더라도 걸리지 않게 하고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죠.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까지는 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나도 사러 갔다가 안 해도 집으로 갔다 못 벗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개 남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갖다 손을 씻고 남들 접촉할 때는 2m 접근하지 않고 대화를 할 때는 돌아서 하고 뭐 이런 것 기침할 때는 뭐 속 가리고 이런 건 물론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각자가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제대로 하십시오. 정부가 우선 해주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요. 이 보균자들은 치료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양 사람은 조심해서 우리 이 어려운 때를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 함께 오늘 좋은 날입니다.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보규 TV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꿈을 갖고 삽니다. 꿈을 버리지 맙시다. 더 이상 꿈꾸지 않을 때를 수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